여수 어디까지 가보셨나요? 배를 타지 않고 자동차로 슝 다리 하나만 건너면 또 다른 여수를 만나는 신박한 여행. 더 새로운 여수를 즐기는 브릿지 앤 버스킹 투어 지금 출발합니다. 여수 브릿지 여행의 첫 코스 소동동다리에 도착을 했습니다. 이곳이 여수의 뷰 맛집이면서 야경 맛집으로 아주 유명하다고 해요. 그래서 드라마 촬영도 자주 온대잖아요. 오늘 드라마 속 여주 남주처럼 함께 로맨틱하게 출발해 볼까요? 예! 렛츠 고! 여수 시민들뿐만 아니라 관광객들도 즐겨 찾는 이곳 소호 동동다리는요. 742m에 이르는 데크길을 따라 여수 가망만의 풍광을 한눈에 담을 수 있는 산책길 맛집입니다. 어때요, 이 바다 뷰? 야, 너무 좋습니다. 이 은빛 물결이 너무 아름답습니다. 자, 이런 아름다운 풍경이 함께하는 이 브릿지에서 우리가 어떤 음악을 들으면 좋을까요? 김동률 씨의 출발? 김동률 씨의 출발! 예. 여러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희는 그룹 김정일과 돌산생이에요. 저희는 지금 소동동다리 버스킹존에 나와 있습니다. 지금부터 랜선으로 떠나는 여수 버스킹 여행 함께 하시죠. 출발! 아주 멀리까지 가보고 싶어. 그곳에서 누구를 만날 수가 있을지. 작은 물병 하나, 먼지 낀 카메라, 들묻은지도 가방 안에 넣고서 끝없이 뛰어드는 길을 천천히 걸어가는. 자, 지금부터 이제 여수와 고흥을 잇는 예. 5개의 다리 오작교가 시작이 됩니다. 네. 이 오작교의 오자가 무슨 오자게요? 까마귀오? 까마귀와 아니죠. 다섯오. 힌트를 드려야지. 아, 또 너무 쉬워서 다른 건 줄 알았어요. 5개 다섯오. 오자에서 오작교입니다. 여수 화양면을 출발해 고흥 영남면까지 이어지는 섬 오작교 여행. 다리가 이어지면서 여수와 고흥의 거리가 무려 51분이나 단축됐다고 하니 5개 다리가 오작교 역할을 톡톡히 해내고 있는 거 맞죠? 자, 이제 오작교 중에 한 다리인 낭도대교를 지나서 낭도에 도착을 했는데 예. 보면 마을 벽에 벽화들이 잘 그려져 있어요. 낭만도 있을 것 같아요. 낭만도 당연히 예. 있죠. 2015년 가고 싶은 섬으로 선정된 낭도의 컨셉이 바로 낭만 낭도. 참 잘 어울리죠? 이게 지금 이 낭도의 모습을 벽화로 그려놓은 건데 우와. 우리가 지금 여기쯤 여기 있네, 여기 있네. 낭도에는 일단 아름다움도 많지만 먹거리가 또 유명한데 예. 어머님들이 운영하는 낭도 포차 또 들려야 되거든요. 가서 맛있는 거 먹으러 갑시다. 섬마을 포장마차 개봉박두.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어서 오세요. 언니. 네. 예. 여기 오면 뭐 먹어야 돼요? 서대가 첫째 맛있고요. 네. 해물 파전이 맛있고요. 우와. 어머니 그러면 서대회하고 해물파도 맛있게 좀 부탁드려요. 신선한 채소와 싱싱한 서대회의 조합은 필연. 여기에 섬마을표 막걸리 식초를 넣은 초장으로 활용 점정을 찍어주면 입맛 살리는 상큼발랄 서대회 무침 완성. 뜨끈한 밥에 참기름 더해 싹싹 비벼 먹으면 딱이겠죠. 낭도표 해물 듬뿍 들어간 해물파전도 완성됐습니다. 어머니 빨리 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 야. 아이고, 잠시만요. 반갑습니다. 어머니 반갑습니다. 아니 근데 저희 서대회하고 해물파전만 시켰는데 이건 뭐예요? 서비스로 드린 겁니다. 오, 서비스. 서비스가 돌문어인가 봐요. 어머니 발에 네. 채이는 게 돌문어예요? 아니죠. 귀엽게 잡아갖고 온 거죠. 세상에 정말 감사히 잘 먹겠습니다. 네. 이 좋은 안주에 빠지면 섭섭할 낭만 낭도 또 하나의 명물. 100년의 전통을 자랑하는 낭도 막걸리 대령이요. 저만 먹어서 죄송합니다. 운전하셔야 되니까. 아유. 아시죠? 음주운전 안 돼요. 와, 이 낭도 막걸리에 서대회를 먹어야죠, 서대회.
와 진짜 맛있다. 아니 아직 제철이 아니라고 하셨는데 제철같이 살이 아주 꽉 찬 느낌 있죠. 야, 원래 막걸리를 먹어야 제맛인데 그래도 맛있네요. 일단 막걸리는 못 드시지만 많이 잡수세요. 이거 먹어야 또 기타 치고 노래하죠. 아시죠? 압니다. 서대회를 태어나 처음 먹어본다는 이분 정말 맛있게 잘 드시네요. 손맛 좋고 인심은 더 좋은 낭도포차 어머님들 덕분에 부지게 잘 먹었으니 이제 다음 여정을 이어가 볼까요? 네, 저희 김정일과 돌산대교가 나와 있는 이곳은요 고흥 나로 우주발사대가 보이는 낭도 선착장입니다. 이번 공연의 곡은 어떤 곡이죠? 바람이 불어오는 곳. 바람이 겁나게 부는구만. 아유 춤어라. 얼른 노래 부르지 않게. 바람이 불어오는 곳 그곳으로 가네 그대의 머릿결 같은 나무 아래로 덜컹이는 기차에 기대어 너에게 편지를 쓴다 꿈에 보았던 그 길에 서 있네. 여수 브릿지 앤 버스킹 여행의 다음 코스는요. 빨간 아치가 매력적인 적금대교를 지나면 만날 수 있는 여수 브릿지 여행의 끝섬 적금도입니다. 섬이 진짜 예쁘죠? 네. 어때요 느낌이? 아늑한 아늑하죠? 이 적금도에 오면 발을 딱 들이는 순간부터 나오기 싫은 어떤 그런 이유가 있다고 합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느낌. 뭘까요? 궁금합니다. 궁금하시죠? 그 이유는 저도 자세히 몰라요. 그래서 이 적금도에 사시는 분께 직접 여쭤봐야 될 것 같아요. 어머니! 잠깐만 쓰다! 어머니 혹시 이 적금도에 살고 계신 주민분이세요? 어머니 적금도에 한번 발을 들이면 다시 나오기 싫은 어떤 이유가 있다고 하는데 그 이유가 뭐예요? 금 탔던 그 굴 있고요. 금이 드는 굴이 있다고요? 네. 그리고 저기 또 돌아가면은 항아리에다가 물이 나와요. 자 그러면 네. 물 마시러 가시고 저는 금 캐러 갈게요. 아, 제가 금캐로 가요. 금 어디 어머니 출발. 금 어디야? 금으로 가. 적금도 해안길을 따라 걷다 보면 전혀 예상치 못한 지점에서 짜잔! 굴 하나가 모습을 드러냅니다. 금이 나온다는 뜻의 적금이란 이름이 이 굴 덕분에 지어졌다고 하는데요. 그렇다면 금은 어디 있는 걸까요? 어머니 그런데 네. 이 금이 진짜 많다는데 금 캐신 걸 보신 적 있으세요? 어르신들께서 이야기한 것만 들었어요. 아 그러면은 현재는 여기서 금이 안 나온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금이 안 나오죠. 아니 그러면 금이 안 나오는데 뭐하러 지금 우리가 여기를 왜 온 겁니까? 금 없대. 저 그냥 아까 물 마시러 가요. 오세요. 어디 저 가요? 물 마시러. 어디가? 아 진짜. 산에서 흘러내려오는 물을 모아 만들었다는 물 항아리. 그 정체는요? 항아리는 대체 어디 있습니까? 여기 다 왔습니다. 어디 있습니까? 여기입니다. 아 이거. 와. 오 진짜 뚜껑 있네요. 한번 네. 열어볼까요? 열어보세요. 짠! 보물 들어있어요. 오. 네. 20여 년 전 처음 만들어졌다는 이 물 항아리는요. 마을 어르신들이 밭일 마치고 돌아오며 목을 축이는 간이 샘물입니다. 네. 그냥 물 맛이에요. 어머니도 아니, 한 번도 안 그냥 물만. 드셔본 것 같아요. 안 드셔보셨어요? 제가 어디? 마셔볼게요. 오늘 처음이신 거 아니에요, 이 물? 처음이신 것 같아요. 끝내주게 맛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야 신비한 이 우물물도 잘 봤습니다. 네네, 감사합니다. 예. 자, 이제 여수 여행의 대미를 장식해 볼까요? 여수에서 함께한 브릿지 앤 버스킹 투어 여러분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마지막 공연을 위해서 저희 김정일과 돌산대교는 돌산대교 전망대회에 나와 있어요. 마지막 공연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여수하면 이 노래를 빼놓고선 얘기할 수 없겠죠? 여수 밤바다 이 조명에 담긴
아름다운 얘기가 있어 내게 들려주고파 전화를 걸어 뭐하고 있냐고 나는 지금 여수 밤바다 바다와 사람을 잇고 섬과 섬을 이어주는 특별한 여수 여행 브릿지 앤 버스킹 투어. 바다 위에 놓인 다리들을 따라 때묻지 않은 자연과 진한 삶의 이야기를 만나는 여수이기에 가능한 여행. 이게 바로 여수를 다시 찾고 싶어지는 이유겠죠. 여수 밤바다 요즘 코로나19로 인해 강제 집콕 중이신 분들 많으실 텐데요. 오랜 시간 집에 있으면 무기력해지기 쉬운 만큼 오늘은 이 집콕 생활에 활력을 불어넣어줄 특별한 취미 생활을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슬기로운 집콕 생활하러 가보실까요? 찾아간 곳은 동해의 한 아파트. 이곳에서 경력 20년 차 뜨개질 고수를 만났습니다. 네. 누구세요? 안녕하세요. 저 뜨개질 배우러 왔는데요. 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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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되게 작품들이 되게 많네요. 이게 많은 건 아니고요. 그냥 조금. 아니, 근데 너무 많은데. 저 제가 다 들고 다니는 가방이거든요. 아, 그렇구나. 이렇게 파우치, 동전 지갑 이런 거 많이 만들죠. 혹시 그럼 지금 이게 입고 계시는 네, 앞치마도 맞아요. 요거는 제가 술을 넣은 거고요. 그리고 이거 다 만든 거예요. 이렇게 재봉들로 해서. 그럼 지금 양말 빼고는 다 만드신 네, 거네요? 맞아요. 대단하다. 네. 저도 좀 배워볼 수 있을까요? 좀 힘드시겠지만 일단은 아주 작은 거. 네. 요거 제일 기본적인 걸로 어머. 한번 해보실게요. 너무 귀엽다. 아우, 저 닮았어요. 귀엽네요. 네. 그런 것 같아요. 네. 그럼 요거 한번 도전해 보겠습니다, 네, 제가. 알겠습니다. 네. 예. 준비물은 간단합니다. 바늘과 실만 있으면 오케이. 자, 이제 지금부터 뜨개질을 배워볼 건데 네네. 어떻게 하나요? 제가 지금 받긴 받았는데. 처음이시죠? 네. 떠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이 인형은 짧은 뜨기라고 그래서 이제 코바늘 뜨기 기법 중에서 제일 간단한 그 방법만으로 만들 수 있는 인형이거든요. 이제 바늘 잡는 거는 편하실 대로 하시면 돼요. 그렇게 하고 바늘을 이렇게 잡고 이쪽 손으로 이제 실을 잡을 건데요. 얘를 그냥 이렇게 잡으면 실이 줄줄 딸려와요. 그래서 우리 새끼손가락에 한번 이렇게 걸어서 여기에다 이렇게 지날 뻔했어요. 잠깐만. 다시. 이렇게 새끼손가락에 한번 걸어서 이렇게. 네. 그래서 이제 요 공간이 확보가 되어 있어야지 네. 여기 이렇게 돌려서 들어가거나 할 거거든요. 이렇게 돌려서 들어간다고? 일단은 이 코에다 바늘을 찔러주세요. 슬슬 화가 나시는 것 같은데요? 네, 시작한 지 빨리. 얼마 안 됐는데. 네, 알겠습니다. 보세요. 네. 네. 요 바늘을 자, 요 코에다가 쏙 집어넣으세요. 코에다. 이 코에다가. 네네. 코에다가. 떨지 마시고요. 네, 됐어요. 네. 그러면은 요거를 이렇게 돌려서 빼주세요. 이렇게 걸고 이렇게 돌려서. 네네. 그러니까 이쪽 손이 안정되어 있지 않으면 안 돼요. 여기 딱 안정되어 있는 상태에서 코에 집어넣어서 돌려서 쏙 빼주고. 어떡하죠? 이거 마음의 평안을 찾고자 왔는데 화가 더 나는 것 같은데 어떡하죠 이거? 네, 그렇게 됐으면은 네. 자 이렇게 해서 얘를 뺐으면 여기 지금 바늘에 네. 2개가 걸려 있어요. 두 개. 그죠? 두 개 걸렸다. 2개 걸려 있잖아요. 그럼 얘를 돌려서 이 2개를 한꺼번에 쏙 빼주시면 요게 이제 짧은뜨기 하나 완성된 거예요. 돌려서 2개를 한꺼번에. 힘들다. 너무 어려워요. 진짜 원래 이렇게 다들 저만 이렇게 못하나? 아니 이게 보니까 네. 그 타고나는 게 있어요. 뭐 안 가르쳐줘도 잘하는 사람 있고요. 아무리 해도 안 되는 사람 있어요. 아무리 해도 안 되는 사람이구나. 네, 있어요.
처음엔 좀 어려워 보여도 기본만 잘 익히면 누구나 멋진 작품을 만들 수 있습니다. 왕초보 호준 씨의 실력도 금세 늘었죠? 네, 이런 식으로 뜨개질을 해서 목도리 선물로 해주고 이랬던 거 아니에요? 그죠? 목도리는 대바늘로 뜨고요. 네. 제가 많이 보던 거 양손으로 이렇게 하는 네네, 거. 맞아요, 맞죠? 맞아요. 맞죠? 예. 네. 근데 제가 이렇게 집안 풍경을 보니까 밖에 화분이 되게 많네요. 혹시 선생님은 직접 뜨개질을 하시고 네네. 남편분이 즐기시는 취미생활이 좀 화분 기르기 아닌가요? 네, 많이 좋아해요. 아, 남편분이 하시는 거예요? 네, 남편이 너무 좋아해서 사 모으는데 이제 갖고 오는 건 제가 하죠. 요즘 집안에서 식물을 키워 나만의 정원을 만드는 홈 가드닝이 인기인데요. 공기 정화 효과는 물론 보는 것만으로도 마음의 휴식을 안겨줍니다. 여기 나와 보니까 무슨 숲속에 와 있는 것처럼 자연 네. 속에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종류가 진짜 많네요. 제가 주로 이제 좋아하는 것들 위주로 지금 많이 돼 있는데 이제 주로 이제 율마가 저는 이 색감이 너무 좋아가지고 이렇게 쳐다보고만 있어도 너무너무 사랑스러운 거예요. 이 연두빛이. 이제 처음에 율마만 키웠었는데 너무 초록초록하기만 하니까 이제 꽃이 필요해서 아하. 여기 제라늄이요. 네, 제라늄은 봄까지 꽃이 계속 피어요. 근데 이제 봄이 되면은 훨씬 많이 피죠. 근데 겨울에도 계속 이렇게 꽃이 피어요. 가드닝 하시는 분들이 이제 꽃궁기라 그래요. 꽃궁기. 춘궁기가 아니라 꽃궁기. 꽃이 궁한 시기. 꽃이 궁한 시기. 그래서 봄, 여름은 이제 꽃이 많잖아요. 근데 이제 겨울에는 아무래도 꽃궁기에 이렇게 꽃을 보여줄 수 있는 이제 효자식물이에요. 가드닝 하시는 분들한테는 이 제라늄이. 그러니까 여기 앉아서 계속 이 구경하고 커피 한잔하고. 맞아요. 저는 아침에 일어나면은 일단 여기부터 나와요. 그래서 여기 의자를 갖다 놨거든요. 이 의자가 그 용도였구나. 네. 식멍. 여기가 식멍 자리. 네네. 아침에 일어나서 여기 나와가지고요. 뭐 이렇게 커피를 마셔도 좋겠지만 저는 그냥 이렇게 앉아가지고 이렇게 쭉 둘러봐요. 멍 앉아서 매일매일. 그래서 이제 뭐 얘는 조금 이상한 것 같다 그러면 이제 한 번 더 들여다보고 또 이제 하엽이라 그래서 이렇게 떡잎이 져요. 이런 것도 이렇게 싹싹 정리해주고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어떻게 이렇게 잘 키우냐고 물어보는데 무조건 관심이에요. 매일매일 들여다보고 매일매일 뭐 어디 잘못된 거 없나 살펴보고 물 주고. 식물도 똑같아요. 관심과 네, 맞아요. 사랑이 있어야 맞아요. 잘 자라는 것 같아요. 관심 안 가지면 금방 죽어요, 진짜로. 나를 위한 힐링 정원 어떻게 꾸미는 게 좋을까요? 초보자들을 위한 홈 가드닝 노하우를 알려드립니다. 제가 지금 홈 가드닝의 매력에 흠뻑 빠져서 왔거든요. 네. 저도 한번 해보고 싶은데 초보자들에게 추천해 주실 만한 화분이나 식물이 있을까요? 일단은 초보자분들은 물 주는 것 자체가 힘들기 때문에 선인장류 또는 이렇게 고무나무과인 애들을 추천해 드리는데요. 이런 스투키라는 식물이 있어요. 저도 이건 본 적 있습니다. 네, 흔히 많이들 보시고 쉽게 키우는 식물로 유명해가지고 많이들 선호하시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용신목이라는 선인장이 있어요. 한 달에 한 번씩 물만 흠뻑 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여름철에는 아예 주시지 않으셔야 돼요, 물을. 아예 주면 안 돼요? 네, 왜냐하면 습도가 높기 때문에 물도 같이 주면 얘네가 썩을 수 있어요. 그래서 과습만 주의하시면 봄, 가을, 겨울철에 한 달에 한 번씩 물만 잘 주시면 됩니다. 좀 그런 잎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 하시는 분들 이렇게? 네,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이거에 비해서는 좀 분위기가 좀 다르니까 잎이 있는 거를 좀 선호하신다 하시면 이렇게 홍콩야자라든지 네. 식물을 심을 땐 화분에 망을 깔고 배수가 잘 되는 마사토와 분갈이용 흙을 넣어주고요. 그 다음 식물을 옮겨 심은 뒤 마지막으로 자갈을 얹어주면 보기만 해도 기분 좋아지는 멋진 화분이 완성됩니다. 어때요? 어렵지 않죠? 코로나19로 인한 집콕 생활, 피할 수 없다면 즐기는 것도 방법입니다. 집콕 생활에 활력을 주는 슬기로운 취미 생활 함께 즐겨보는 건 어떨까요? 옛 선비들 사이에선 금강산 유람이 유행이었다는데요. 유행하면 저 박진영 아니겠습니까?
레트로 중에 진정한 레트로. 선비 트렌드를 따라잡기 위해 이분을 찾아왔습니다. 금강산 전문가 박효은 하기사님. 마침 저희 박물관에서 실감 영상을 만들어서 실제로 진짜와 같은 관동팔경 금강산을 감상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들었어요. 지금은 갈 수 없는 금강산의 풍경이 눈앞에 쫙! 국립춘천박물관에서 떠나는 신비로운 산수유람. 함께 떠나요. 최근 새 단장을 마쳤다는 국립춘천박물관. 코로나19 방역을 위해 간소하게 오픈 행사를 치렀는데요. 와, 결과물은 결코 간소하지 않습니다. 한쪽 벽면을 가득 채운 거대한 스크린. 두근두근 화가도 기대하게 만드는 영상 속 풍경은 실감 넘치는 명승지의 모습입니다. 어머, 이건 찍어야 돼. 어떤 취지로 이걸 만드신 거예요? 이제 일반적인 영상관하고 좀 다르잖아요. 이 공간의 컨셉을 좀 잘 살려가지고 시민들이 와서 좀 편안히 쉬면서 영상도 관람하면서 이제 이런 컨셉으로 한번 잡아봤어요. 화면이 굉장히 크다 보니 실제로 금강산에 와 있는 듯한 착각마저 들었는데요. 잠시 일상을 잊고 신선이 되어 여행하는 기분. 그런데 왜 수많은 풍경들 중 굳이 금강산을 재현했을까요? 금강산은 지금은 우리가 가볼 수 없는 북한 땅에 있는, 그래서 상상할 수밖에 없는, 상상으로만 갈 수 있는 곳이지만 강원도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의 문화와 역사에서 어떤 의미를 차지하고 있는지 그런 것들을 지속적으로 계속 알리고 그 중요성에 대해서 계속 이제 소개를 하는 그런 공간이 될 것입니다. 한국인이라면 누구나 꿈꾸는 민족의 영산, 금강산. 예로부터 우리 조상들은 금강산을 무척 사랑하고 상스럽게 여겨 수많은 글과 그림을 남겼습니다. 특히 금강산 월출봉에서 발견된 태조 이성계의 발원백자는 금강산이 불교의 성지였음을 잘 보여줍니다. 재작년도까지 정확히 알 수 있는 귀한 보물. 새로운 왕조를 개창하기 위해서 이렇게 사람들과 함께 뜻을 모으면서 부처님께 그런 뜻을 의뢰하면서 서원을 하지 않았을까. 때문에 금강산에는 불교 유적이 아주 많이 남아 있습니다. 금강산의 4대 사찰로 불리는 유점사, 장안사, 표운사, 그리고 신계사. 특히 신계사는 오늘날 남북 모두에게 특별한 의미를 지니는 사찰입니다. 한국 전쟁 때 전소한 도량을 지난 2007년 남한과 북한이 함께 복원한 곳이기 때문인데요. 천년 역사의 숨결과 더불어 통일의 희망으로 우뚝 선 신계사. 북한에서도 국보유적 제95호로 지정해 귀하게 보존 중이지만 안타깝게도 남북관계가 다시 경직되면서 남한에선 찾아갈 수 없게 되었습니다. 저 봉우리 어디쯤에 있겠죠? 이렇게 영상을 통해서라도 날아가 봅니다. 금강산아, 언젠가 꼭 진짜 발도장 찍으러 갈게. 금강산과 함께 옛 선비들의 필수 유람 코스였던 관동팔경. 이 8곳만큼은 오래도록 사람들이 많이 이렇게 그 공간을 방문을 하면서 정말 좋은 경치구나 감탄을 했었던 그런 장소인데, 동해안의 핫플레이스들 여기 다 있네. 현재에도 많은 관광객들에게 사랑받고 있는 여행 명소인데요. 옛날엔 하루 평균 90리씩 걸어 유람을 떠났다고 합니다. 여행길에 휴대용 문방사원은 필수! 그런데 관동팔경, 유람은 누가 맨 처음에 시작했을까요? 4명의 화랑들이 금강산 유람을 하고 그 산천에서 이제 그 하늘의 제사 지내는 그런 행사를 한 다음에 심신단련도 하고. 북강원도 고성에 위치한 관동팔경 중 한 곳, 삼일포에는 금강산과 관동팔경 유람의 원조라는 4명의 화랑, 일명 사선의 흔적이 남아있다고 합니다. 용랑, 술랑, 안상, 남석객 4명의 신선이 널고 갔는데 녹사자에 신손손자, 종자, 총자를 써서 사손종이라고 합니다. 옛 화랑들이 감탄한 절경, 영상으로 감상해볼까요? 총석정의 집채만한 파도 앞에 스트레스가 싹! 가슴이 웅장해집니다.
고성 청간정에선 강세왕과 김홍도의 그림 속 풍경을 재현한 고요한 동해 바다가 펼쳐지고요. 일출 명소인 양양 낙산사에선 의상대사에게 여의주를 건네준 용이 태왕과 함께 떠오릅니다. 새해 일출 여기서 봐도 되겠다. 강릉의 벚꽃 핫스팟 어딘지 아시겠죠? 바로 경포대입니다. 하늘에도 달이 뜨고 호수에도 달이 뜬다는 명소. 관동 팔경에서 특히 경포대를 주목해야 하는 이유가 있다는데요. 옛날 사람들은 이렇게 멋진 누정에 앉아서 뭘 했을까요? 경포대 그 건물 그 옆에 자세히 보면은 저기 기다랗게 생긴 동그라미 2개 이렇게 뚫려 있는 기둥 같은 게 보이잖아요. 그게 뭐냐 하면 돌화로. 돌화로요? 예, 신라 시대 때에 그 차를 끓여 마시던 그런 도구 중에 하나로서 그런 사선의 전설이 이 경포대와 관련해서 계속 이제 회자가 되고 이어지고 있었던 거고. 우리나라 차문화의 역사가 이렇게 깊었다는 사실. 한국의 다도는 수천 년 전부터 이어져 온 전통이었습니다. 예로부터 풍경이 아름다운 곳엔 자연과 어우러지는 누정을 짓고 자연을 안식처로 삼았던 우리 민족. 선비들은 시를 지으며 학문을 논하고 화랑들은 대자연의 기운을 받으며 심신수양을 했습니다. 관동 팔경은 그저 풍경이 아름다운 8장소가 아니라 우리 민족의 얼과 정신이 대대로 이어져 온 수양처인 겁니다. 그래서인지 현대인에게도 관동 팔경이 주는 감동은 남다릅니다. 촉속정이라든가 청간정 이런 것들도 사진이나 그림 이런 걸로 봤는데 이렇게 영상으로 막 나오니까 너무 좋고 많은 시민들이 와서 힐링을 할 수 있는 공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전에는 조선시대의 그 예술 작품으로 이렇게 만들어진 그런 한 중요한 장소로서 국한지어서 생각하는 경향이 있었는데 그 본질을 따져보면 그 안에서 우리 선조들이 논일고 삶의 의미와 또 우주 자연의 어떤 이치와 이런 것들을 발견했었던 장이었었다. 떠나고 싶지만 떠나기 힘든 시기. 가보고 싶지만 가볼 수 없는 장소. 국립춘천박물관에선 선비가 되어 떠나볼 수 있습니다. 실감 영상을 통해 만나는 관동팔경과 금강산. 복잡한 채비도 필요 없습니다. 마스크만 잘 쓰고 오세요. 우리 지역에서 나는 제철 식재료를 이용해 밥상을 풍요롭게 채워갑니다. 로컬 푸드로 로컬 셰프가 만드는 건강한 요리법, 로컬 레시피. 찬바람 쌩쌩 몰아치는 날씨. 이 계절엔 어떤 음식이 좋을까요? 함께 배워봅니다. 안녕하세요. 로컬 레시피의 박동주입니다. 요즘 어딜 가나 휑하니 정말 썰렁합니다. 이럴 때는 도대체 뭘 먹고 건강해질까 고민이 되시나요? 걱정하지 마세요. 자, 여러분께 제철 요리로 뚝딱 건강하고 맛있는 요리를 만들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실 분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경주하면 이분이시죠. 차은정 선생님을 모시겠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반가워요. 요즘 날씨가 너무 추워가지고 그렇죠. 사람들이 밖에 나가기도 싫고 맞아요. 이럴 땐 도대체 뭘 먹어야 되나 먹을 게 있나 이런 고민들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겨울에 먹을 게 없다고 다들 그러시는데 네. 겨울에 먹을 게 얼마나 많다고요. 그래요? 그렇죠. 겨울에는 모든 식물들의 영양소하고 수분이 이 뿌리로 많이 내려가거든요. 그래서 뿌리 식품들을 많이 먹어줘야 돼요. 그렇구나. 자, 뿌리의 영양을 우리가 한번 흡수해 보도록 하는데 어떤 뿌리냐는 거죠? 연근. 연근. 구멍 숭숭숭. 연탄 같이 생긴. 맞아. 저 진짜 개인적으로 좋아하는데. 그래요? 알겠습니다. 연근을 우리가 뽑을 수는 없지만은 한번 구하러 가도록 하겠습니다. 가보실까요?
우리 지역에서 갓 수확한 싱싱한 제철 식재료가 모여 있는 곳 로컬 푸드 매장을 찾았습니다. 겨울에 더 맛있는 다양한 채소 중에 우리가 찾는 것은 바로 연근. 여기 있다. 찾았네. 여기는 흙이 묻어 있어서 참 좋네. 네네. 보통 우리가 시장에 가면 다 왜 이렇게 손질해서 물에 담가 놓고 팔던데? 그게 왜 그러냐면 주부님들은 좀 편할 수 있는데요. 이게 아무래도 흙이 있으면 안에 있는 영양분들을 보호하잖아요. 그죠? 흡수도 무기질들이 보호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조금 불편하더라도 가급적이면 흙이 묻어 있는 걸 사셔서 네, 드시기 전에 바로 씻어서 요리를 하시는 게 좋죠. 그러게 말이에요. 보통 우리는 보면 어쨌거나 손질 다 돼 있는 거를 좀 좋은 선호를 줄 하는데 알고. 이왕이면은 좀 손이 가더라도 이렇게 그대로 보존되어 있는 거. 그럼요. 아무래도 이제 로컬 푸드 이제 매장이다 보니까 그런 건 좀 맞아요. 신경을 쓰시는 것 같아요. 쓰는 것 같습니다. 네네네. 얘가 살아 숨쉬고 있네요. 흙이 있어서 좋아. 수분이 막 지금 뽕뽕뽕 보이네요. 맞아요. 오, 이런 게 좋은 거구나. 그렇죠. 수분이 안 날아가니까. 그러게요. 땅의 영양을 듬뿍 머금은 연근으로 오늘 만들어볼 요리는 바로 돌솥 연근 유부밥. 건강한 별미로 그만이겠죠? 자, 이제 저희가 이제 요리를 할 준비를 다 했는데 그런데 연근 유부밥이라고 하니까 좀 생소합니다. 그렇죠. 연근과 유부가 어울릴 듯 말 듯? 왜냐면 유부 초밥은 들어봤는데 과연 연근과 유부가 어떻게 만들어질까 궁금하거든요. 이런 음식이 있긴 한 거예요? 있었어요. 전해 내려오는 우리나라의 전통 음식이에요. 근데 이제 양반가에서 드셨던 음식이 이제 세월이 오면서 사실은 이렇게 민가로 내려오잖아요. 그죠? 양반 음식이라서 우리가 몰랐구나. 자, 그러면 우리 양반들께서 드셨던 연근 유부밥을 지금부터 한번 만들어 볼 텐데 재료를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자, 아무래도 오늘의 주인공은 뿌리 식품들이고 이제 연근을 저희가 구입을 해왔어요. 연근, 그리고 이제 당근. 당근도 있죠. 그리고 이제 우엉이 참 맛있죠. 그렇죠. 우엉. 네. 그리고 배추. 그리고 이제 버섯은 다양한 버섯으로 쓰셔도 돼요. 네. 유부. 오늘 특징적인 부분이 이 유부예요. 그러게 말입니다. 근데 유부가 우리가 보통 먹는 그 유부 초밥의 유부하고는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렇죠. 유부 초밥에 들어가는 유부는 가미가 다 돼서 나오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얘는 지금 여기 살짝 보시면 튀긴 거예요. 그렇구나. 그리고 전혀 이제 어떠한 조미료를 가미시키지 않은 상태. 네, 그래서 반드시 오늘 써야 되는 유부는 튀겨서 나온 이 유부를 쓰셔야 돼요. 간이 되지 않은 거. 그렇죠. 네, 그리고 중요한 쌀. 맵쌀이에요. 네, 맵쌀이고요. 이건 이제 양념이에요.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재료까지 쭉 한번 살펴봤는데요. 이제는 다듬어야죠. 그렇죠. 다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재료 준비. 연근, 우엉, 당근 등의 뿌리 채소는 먹기 좋은 크기로 잘게 썰어주세요. 유부와 버섯도 먹기 좋게 썰어주고요. 배추도 잘게 썰어주세요. 그런 다음 불린 쌀을 솥에 넣고 손질한 재료를 모두 섞어줍니다. 아니 쌤, 근데 다른 재료는 다 섞었는데 배추는 안 남았죠? 네. 배추가 밑에 이제 이렇게 바닥 쪽으로 깔리면 나중에 밥을 했을 때 질퍽해져요. 그래서 얘를 위에다가 이제 뿌리듯이 넣으시면 돼요. 그렇구나. 재료 특성상. 그렇죠. 네, 그래서 위에다가 이렇게 뿌리듯이. 그리고 이 배추가 수분이 많잖아요, 그죠? 그래서 밥 물의 양도 조절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일반 밥할 때보다는 좀 물을 조금 덜 넣어야 되겠네요. 덜 넣어야 되죠. 자, 그럼 이제 있습니다. 자. 그냥 부으면 안 돼요. 아까 양념이 있었잖아요. 그 양념이? 그럼요. 이 물양념이에요? 그렇죠. 간장물로 밥물을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요? 네. 그래서 간장에 참기름에 약간의 소금을 여기다 타서 밥물로 쓰시는 거예요. 그러면은 간 다 된 밥이네요. 맞아요. 그게 포인트예요. 포인트입니다. 우와. 네. 그런데 이제 한 가지 조금 더 팁을 좀 드리자면 요새 우엉차를 많이 드시더라고요. 겨울이 되면. 그렇죠. 그래서 집에서 이렇게 우려내 놓은 차가 있으시면 뿌리차. 네, 뿌리차가 있으시면 맹물에다가 양념을 타지 마시고 그 차에다가 양념을 탄 물로 밥을 하시면 훨씬 더 구수하고 맛있어요. 물 1컵 반에 진간장 2큰술, 참기름 반 큰술,
소금 약간 넣어 잘 섞어주시면 양념장이 필요 없는 밥물이 되는데요. 배추 위로 밥물을 솔솔 뿌려주시고 30분 정도 밥을 지으면 구수한 맛이 일품인 연근 유부밥이 완성됩니다. 눈으로 보나 냄새를 맡으나 건강합니다. 맞아요. 네. 그리고 이게 자연의 소재들을 그대로 했는데 색이 이렇게 예쁘니까 아니 딱 더할 보면- 나위 없죠. 네, 그러니까 그 왜 우리 볶음밥은 네네. 주로 이렇게 야채를 많이 넣어서 하잖아요. 그런데 그냥 밥인데 이렇게 그러게, 다양하게 들어가 그러게. 있으니까 네. 그냥 막 보기만 해도 애들이 막 먹을 것 맞아요. 같아요. 예로부터 약식동원이라는 밥이 보약이다.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아, 그 쉬운 말이 그렇게 어려운 말로 밥이 보약이다는 누구나 다 알고 있는데 약식동원. 그게 뭐냐면 이제 식재료마다의 좋은 약이 되는 소재들을 다 갖고 있다. 그래서 마치 음식은 약과 같다라는 얘기예요. 그렇죠, 네. 그렇죠. 그래서 오늘은 이제 밥을 하나를 우리가 간단하게는 만들었지만 네. 이 밥 하나로도 충분히 영양분이 들어 있으니까 겨울철에 드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뭐 야채 채소 막 싫어하잖아요. 요렇게 밥 만들어서 먹이면 될 것 같다는 좋죠. 생각이 드네요. 네, 뭐니 해도 빨리 네. 맛을 봐야 되겠죠. 그럼요. 드셔볼까요? 네. 네. 자, 연근 유부밥 지금부터 네.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슬고슬 잘 지어진 돌솥밥. 연근과 우엉의 진한 향기와 함께 야채의 단맛이 스며들어 돌솥밥 자체로 근사한 요리가 됐습니다. 야, 이거 진짜 딸딸 끓고 먹게 되는데 뭐 밥도둑 뭐 이러면서 뭐 이런 뭐 게장이니 이런 것도 있잖아요. 네, 그렇죠. 야, 근데 뭐 이 자체가 밥도둑이네요. 그러니까 완전히 밥이 보약이지 않나요? 진짜 그죠? 나 진짜 이 네. 순수한 맛을 즐기고 싶어서 김치도 안 먹고 싶어요. 그러시네, 아까 보니까. 이것만 먹고 싶어지네. 네. 와, 이 자체만으로도 그리고 이게 약간의 간장 맛하고 참기름 맛이 고소해요. 그게 아주 조화롭잖아요. 그리고 네. 유부가 딱 입에서 씹힐 때 네네. 그때 왜 약간 그 튀긴 그 두부의 그 담백한 네네, 그 맛이 맞아요. 어우러지는데 맞아요. 두 번 놀랐잖아요. 고기를 좀 싫어하시는 분들도 네. 이거 유부가 또 이렇게 약간의 고기 그런 육질 느낌도 늘도 나죠? 식감도 좀 좋고. 그렇죠. 네. 정말 느껴보지 못했던 새로운 맛? 예, 우리 양반님들께서 드셨다라는 고급 요리를 사실 우리가 너무 재료도 아주 평민적이에요. 아주 쉽게 구할 수 있는 그런 뿌리 채소들을 가지고 한번 만들어봤는데 여러분들도 겨울에 움츠려 있지 마시고요. 그럼요. 뭐 먹을 거 없나? 몸이 너무 약한 것 같아. 뭐 이런 분들은 밥이 보약이라고 하니까 꼭 한번 만들어 먹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자, 여러분의 건강과 그리고 맛있는 요리를 책임져주시는 우리 찬여 쌤 너무 감사드리고요. 감사해요. 네, 자 지금까지 로컬 네, 레시피였습니다. 밥 하나로 겨울철 영양을 맛있게 채울 수 있는 요리 연근 유부밥. 어떠셨나요? 온 가족이 함께 건강한 별미 즐겨보세요. 원래는 갈 수 있었는데 법이 바뀌었나? 여기서 가야 되는 거야? 말아야 되는 거야? 아, 이거 헷갈리네 이거. 내가 알던 교통 법규 100% 맞다고 확신하십니까? 베테랑 운전자도 잠하는 금물, 똑똑한 교통 정보 바로 알기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전문가의 도움을 받기 위해 찾은 안동경찰서 교통정보센터. 여러분, 시험과 실전은 다르다는 거 다들 아시죠? 내가 시험 볼 땐 분명히 교통신호가 이랬는데 지금은 이렇게 바뀌었네? 이거 참 난감하네. 이런 경우 가끔 있잖아요. 하지만 언제든지 바뀔 수 있는 게 교통정보거든요. 그렇다면 바뀐 교통정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전문가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나와주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동경찰서 교통관리계 소재훈 송병입니다. 최신 정보를 발빠르게 알아보기 위해 현장으로 출동. 언뜻 보기엔 교통 흐름에 큰 문제가 없어 보이는데요. 하지만 그 순간 경찰관님, 이 방금처럼 앞에 신호가 걸려서 직진 차량이 멈춰 있는데 뒤에서 나 우회전하고 싶어요. 좀 비켜주세요. 빵빵. 이거 괜찮은가요? 안 됩니다. 여기는 직진 우회전이
가능한 차로이기 때문에 직진차가 적색 신호에 대기하고 있는 건 정상적인 신호 대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정상적으로 적색 신호에 서 있기 때문에 뒤에서 경적을 빵빵 울리면 이거 안 된다. 이게 벌금이라고요? 뭐 경적을 한번 울렸다고 해서 불법적인 행위는 아니고 앞에 차에 위협을 가하는 그런 행위로 지속적인 반복 행위가 났을 때는 불법적인 행위에 해당하게 됩니다. 아니 그런데 가끔요 제가 우회전하려고 급해서 빵빵 조심스럽게 몇 번 눌렀더니 앞에 차가 살짝 비켜주더라고요. 그런 경우 비켜준 차량이 정지선을 위반해서 정차하게 되기 때문에 신호 위반 행위에 해당하게 됩니다. 바닥에 직진과 우회전 동시 표시가 있는 경우 우회전하려고 앞에 있는 차량에게 비켜주세요 빵빵 이거 안 됩니다. 그리고 뒤에 차량 우회전해서 가세요 제가 살짝 비켜드릴게요 하고 정지선 넘어가면 이것도 안 됩니다. 꼭 기억해 주세요. 다시 복습해 볼까요? 갓길로 우회전을 시도할 때는 대기 차량이 정지선을 넘어가면 노 비켜주지 않는다고 위협적으로 경적을 울리면 교통법규 위반에 해당합니다. 교차로 우회전 알아둬야 할 건 이뿐만이 아닌데요. 우회전 중 횡단보도를 만난 경우 팩트 체크해 보자고요. 경찰관님, 방금 같은 경우 이 직진 우회전 표시가 있기 때문에 방금 지나간 차량은 정상적인 운행 차량 맞죠? 아닙니다. 위반에 해당됩니다. 우회전은 항상 우회전을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보행자 신호가 들어왔을 때는 횡단보도의 그 기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차량이 일시 정지한 후 보행자 신호가 끝나고 보행자가 없을 때 안전하게 그렇게 우회전을 해야 됩니다. 만약 보행자가 있는데도 우회전을 하게 된다면 그것은 보행자 보호 의무 위반에 해당하게 됩니다. 아, 그렇군요. 제가 사실 면을 딸 때만 해도 그냥 가면 되거든요. 사람이 없으면 눈치껏 잘 피해서. 하지만 지금은 적신호가 됐을 때만 지나갈 수 있다 이거잖아요. 예, 맞습니다. 초록불일 때는 보행자가 없어도 통과하면 안 됩니다. 횡단보도 신호가 빨간불로 바뀐 뒤 안전하게 서행하며 통과해 주세요. 자, 정지선이니까 멈췄고. 가만 그런데 지금 여기 비보호잖아. 또 빨간불. 아, 이거 가도 되는 거야? 안 되는 거야? 차도 없는데 비보호니까 고고. 비보호 좌회전 적색불일 때 가야 돼요 말아야 돼요? 제가 또 뭐 잘못한 건가요? 네, 비보호 좌회전은 항상 좌회전이 가능한 것이 아니고 직진 신호일 때 좌회전이 허용되는 곳입니다. 단 비보호 좌회전이라는 말처럼 비보호 상태이기 때문에 오는 직진차에 유의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비보호 좌회전을 하시면서 횡단보도에 보행자가 있다면은 횡단보도 보행자가 다 건너갈 때까지 기다린 다음에 안전하게 좌회전을 하셔야 됩니다. 거듭거듭 설명을 들어도 막상 비보호 좌회전에 서면 헷갈리기 마련. 습관적으로 빨간불일 때 통과한 분들 있으시죠? 반대편 차선을 끝까지 잘 확인한 후 이제는 초록불일 때만 비보호 좌회전 해주세요. 자, 계속해서 달려간 곳은 시가지를 조금 벗어난 농촌 지역. 아니 그런데 뭔가 잘못 본 걸까요? 익숙하지 않은 문구가 눈에 띕니다. 경찰차를 타고 한참을 달려 들어왔습니다. 네, 어디까지 가냐 했더니 마을까지 들어왔는데 있네요. 노인보호구역 30. 사실 이거 도심에서는 잘 볼 수는 없잖아요. 네, 맞습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같은 경우는 시내에서 저희가 종종 접할 수 있기 때문에 많이들 보셨을 텐데요. 이 실버존이라고 불리는 이 노인보호구역 같은 경우는 노인 인구가 많고 노인 보행자가 많은 현재 저희가 와 있는 것처럼 이제 농촌 지역에 주로 지정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지정이 처음 된 거는 2008년부터 지정이 되었고 점차적으로 노령 인구가 늘어남에 따라 노인 보행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점차적으로 계속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속도는 시속 30km 이하, 주정차 위반을 하게 되면 범칙금도 2배, 노인보호구역 실버존 잊지 마세요. 운전할 때 정말 안전속도, 규정속도 참 중요한데 제가 듣자니까 도시에서는 60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바뀐다고요? 네, 맞습니다. 안전속도 5030이라고 국가에서 추진하고 있는 정책이 있습니다.
도로교통법에 의해서 2021년 4월 17일에 전면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안전속도 5030은 도심지 주요 도로의 속도는 50km로 하향시키고 주택가 이면도로는 30km로 하향을 시켜서 교통사고가 발생 시 치사율을 낮추고 사고 발생 확률을 낮추는 데 주 목적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계속해서 알짜배기 교통정보 추가요. 앞뒤 좌우 사방에서 차를 만나는 이 회전교차로. 여기서는 눈치껏 들어가면 되는 건가요? 어떤 건가요? 안 됩니다. 회전교차로는 무조건 먼저 진입해서 진행하고 있는 차량한테 통행 우선권이 있습니다. 그리고 회전교차로를 자세히 보시면 진입 후에 양보 표지가 노면에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진입하는 차량이 양보를 해서 먼저 회전하고 있는 차한테 방해가 되지 않게 진입하라는 그런 의미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바닥에 그려진 서행 표시 면허 시험 때 말곤 잊고 있었죠? 회전 교차로에선 회전 차량에게 양보해 주세요. 잠깐, 마치기 전에 꼭 알아둬야 할 정보가 있습니다. 2020년 12월 10일부터 시행된 도로교통법 개정에 따라 만 13세 이상이면 면허 없이도 전동 킥보드를 탈 수 있게 됐죠? 하지만 규제를 강화한 재개정법이 2021년 4월부터 시행되니까요. 그 전까진 안전을 지켜주세요. 서로 얼굴 붉히지 말고 FM대로만 딱딱 도로 위 안전 운전, 올바른 교통정보로부터 시작된다는 점 꼭 기억해 주세요. 전학해라 안전운전 아는 법도 다시 보자. 올바른 교통정보로 도로 위 매너 운전자가 되보세요. 여러분, 안전운전하세요.